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독립협회의 설립부터 보시면요. 자, 독립협회는요,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설립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예전에 나왔던 급진계합파 있잖아요. 자,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 갔었죠. 자, 그랬다가 가부개혁 거치면서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지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한 1895년 12월쯤에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고종이 아간파천하는 거 아시죠? 1896년 2월쯤에 아간파천에서 고종이 궁궐에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겼죠. 자, 그 즈음에서 서재필이 가장 먼저 한 건 뭐냐?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 서재필은 일단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민중의 계몽이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했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런 신문 같은 매체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글판으로 만든 이유는, 좀 뭐랄까, 한자를 잘 모르는 서민들도 신문을 통해서 많은 근대적인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글판을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문판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우리 고종이 저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많이 침탈하던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을 또 해외에 알리고자 영문판으로도 만들었다. 자, 이 독립신문 창간이 먼저고요. 그러고 나서 독립협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독립신문보다 뒤에 있다는 게 약간, 주의할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독립협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계속 독립신문 만들겠죠. 그래서 독립신문 계속 만들면서 독립문도 만들어요. 자, 독립문은요, 기존에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업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자리쯤에 만들죠. 영업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죠. 자, 이 독립문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청으로부터 독립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가부개혁부터 해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협회도 우리 청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편이었죠. 자, 이런 거 말고도 더 중요한 건요, 사실, 토론회 같은 걸 열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독립협회가 여러분 활동할 때가 대한제국이 등장할 때라서 교과서 아래쪽에 보시면 대한제국의 수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자, 고종은 일본의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서 잠깐 일본 세력을 견제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마냥 도와주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뒤에서 오히려 러시아랑 일본이 또 따로 밀약을 맺고 조선을 공동 세력권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어쨌든 왕이 궁궐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옳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권, 뭐 산림, 광산, 뭐 이런 게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종 빨리 돌아오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독립협회도 그런 황국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종이 1897년 2월 딱 한 1년쯤 됐을 때 돌아오죠.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있잖아요. 자, 거기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왕이 여러분 궁궐을 버리고 잠깐 도망갔었던 거죠. 어쨌든. 자,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위가 좀 실추되어 있으니까 그걸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냥 왕칭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황제국이 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황궁한 이후에 고종이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요. 황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면서 국호를 이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시점부터는 우리나라가 황제국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게 독립협회라는 단체예요. 자, 이 독립협회의 활동은요, 크게 여러분 뭐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주국권운동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건데 자유민권운동이에요. 자유민권 운동이죠. 자, 자주국권 운동이라는 거는 당시 우리나라의 이권들, 뭐
뭐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왜냐면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좀 도망가 있었으니까, 자 그때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한테 정부도 재정 고문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저령도라고 해서 부산 쪽에 있는 섬도 빌려가려고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산림 체벌권도 가져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권 침탈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권 침탈을 막고자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자 이때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어요. 여러분 만민공동회는 1898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여러 번 여는 그런 집회인데요. 말 그대로 10,000명, 학생, 상인, 뭐 여러 시민들이 10,000명 이상 모였다는 거죠. 거기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서 이런 만민공동회 활동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요구를 좀 좌절시키는 그런 성과도 거두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미리 얘기하자면 이런 여기까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독립협회는요 사실 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유난히 좀 반대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열강인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는 게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가시면요. 자, 한편 자유민권 운동도 전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백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 시민권을 좀 보장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이면 당연한 그런 주장들, 뭐 신체 자유, 뭐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좀 보장해 달라 하는 그런 운동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뭐 연좌제 같은 것도 여러분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만민공동회 열어서 이런 거 반대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자, 이런 자유민권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독립협회가 좀 지향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의회 같은 걸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거를 의회 설립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 갑오개혁 단계까지 우리가 근대화 개혁을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의회예요, 의회. 여러분 의회가 지금의 국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회나 국회, 의회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진정한 민주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적 대변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회 같은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갑오개혁기에 설립되었던 중추원이라는 기구, 이건 그냥 자문기구였거든요. 자, 이거를 의회 같은 기구로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는 입헌군주정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약간 제약하고 그래서 왕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그런 전제군주정이 아니라 왕도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입헌군주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회 설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1898년에는 여러분 이때 계속 만민공동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정부 대신까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관민공동회라는 걸 열죠. 정부 관료랑 백성들이 함께 뭔가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국정개혁안이 제시되는데 그걸 바로 헌의육조라고 해요. 헌의육조. 자, 황제에게 올리는 6가지 건의 사항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하자 하는 거 보면 마치 전체 군주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머지 조항을 보시면 다 뭐냐면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중천 의장이 합동해서 날인하고요. 그다음에 뭐 재정도 탁지부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칙인관도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고요. 막 이렇게 다 이제 황제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게 헌의육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황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황제도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황제가 어쨌든 수락을 하면서 중천 제도가 개편돼서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요, 중천이 입법권, 뭐 정부 안건 심사권, 뭐 정부 정책 자문권 등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의회 같은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천을 구성하는 의관 50명 중에 절반은 황제가 추천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독립협회에서 선출한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독립협회는 민간단체니까 이런 중추원이라는 의회 같은 기구에 황제가 지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체제 발전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고종이 이거를 막 진짜 너무 좋아서 막 그래 너희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고종도 마지못해서 좀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워낙 막 만민공동 열고 집회 열고 막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강하게 요구하니까 좀 약간 타협을 한 건데 사실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달갑진 않죠. 근데 마침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모함하죠. 뭐라고 하냐면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려고 한다.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 그러니까 왕이 없죠. 왕이 없고 지금 우리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통치하죠. 여러 정치인들이 같이 통치하잖아요. 자, 그런 걸 공화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수 관료들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군주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 독립협회를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는 시도를 했죠. 근데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독립협회 해산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큰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와중에 정부는 황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까지 동원해요. 이 황국협회는요, 보부상들 단체인데요.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부상들이 왜 정부를 도와주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부상 같은 보따리 장수들이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정부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부상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 정부와 보부상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 보부상들이 황국협회를 통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며 고종황제를 도왔던 거죠. 근데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하니 서구 열강들은 이걸 좀 중재하려고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어쨌든 고종황제는 독립협회를 완전히 제압하고요.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군대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랑 독립협회를 다 해산시키고 관련자 체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요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약간 뭐랄까 정치의 운영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독립협회한테 약간 휘둘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독립협회의 방향성이 아무리 봐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 황제는 이 독립협회 해산시키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쌤이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고종 황제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전제 군주정 그쵸? 전제군주정 체제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뭐 광무개혁하면서 모든 권한을 군주한테 집중시키는 그런 근대화 개혁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시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